자, 14챕터 1차 부등식과 연립 1차 부등식인데 일단 방정식과 부등식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자체는 설명을 다 드렸었어요. 일전에 설명이 다 되었기 때문에 여기는 따로 설명하지 않고 뭐 문제 풀다가 특이한 점이 있으면 그런 부분만 좀 설명을 드리고 여기는 그냥 문제 풀이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볼 텐데 1번에 뭐 2x-1 이렇게 되어 있고 x-5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8-7x 이렇게 되어 있고 1-6x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각을 풀어주시면 되죠. 공통범위 구하는 거니까 어차피 이렇게 해주시면 그게 왜 책에 배치를 이렇게 놨지? 이게 알 수가 없어요. 얘 넘어가고 얘 넘어가면 얘는 x는 7 이렇게 되어지겠죠. x가 -4보다 작고 x가 7보다 큽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해가 존재하지 않겠죠. 아니구나. 존재하는구나. x가 -4 그리고 7인데요. -4보다 작고요. 그 다음에 7보다 작대요. 그럼 여기 공통범위는 여기가 공통범위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얘는 x가 -4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2번하고 3번도 똑같이 풀어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기본 문제 14-4번인데 1번만 얘도 1번만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보시면은 두 개 묶어서 세워주시면 돼. 그래서 요렇게 묶어주시고 그 다음에 요렇게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x-2가 2x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고 2x 플러스 1은 10-7x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9x는 9 이렇게 되니까 x는 1 이렇게 되겠고요. 얘는 x는 -3 이렇게 되어지겠네요. 그러면 무조건 수직선 그려야 돼요. 부등식은 수직선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기 때문에 수직선 그려주시는 거야. 그래서 -3보다 크거나 같고요. 1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되니까 공통범위가 여기라고 보여지죠. 따라서 해가 x는 -3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해가 나오게 됩니다. 자, 기본 문제 14-5번인데요. 얘 해가 이렇게 됐대요. 그럼 각각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 3x 플러스 4 이렇게 되어 있고 17 -5 플러스 5x 이렇게 되어지겠죠. 얘 넘어가면 2x 되겠고 -8 이렇게 되어질 거야. 따라서 x는 -4 이렇게 해가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3x -3은 2a 이렇게 되어지겠죠. 그러면 3x는 -2 -2a가 되겠네요. 따라서 x는 3분의 -2 -2a가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 이제 해가 하나 구해졌어요. 얘네 공통범위를 구해줘야 되겠죠. 공통범위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4 이렇게 돼서 -4보다 크대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를 그려볼게요. 얘는 3분의 이렇게 되는 모습이거든요. 3분의 -2 -a보다 작다 이런 얘기야. 그치? 그러면은 지금 해가 있죠. 저렇게 해가 지금 존재하죠 여기에.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되면 해가 없는 거거든. 공통범위가 생겨야 돼. 이렇게 돼야 해가 있는 거죠. 이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야 공통범위가 생겨요. 그랬을 때 얘가 해가 되는 거고 그때의 해가 b부터 4까지래요. 그럼 얘가 b가 돼야 되겠고 얘가 4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b는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3분의 -2 -2a가 4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12가 돼야 되니까 a가 -7이면 되겠네. 그래서 a가 -7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는 -7, b는 -4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인데요. 얘가 해가 없도록 하는 상수 a의 최대값을 구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요 풀이 날리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을 풀어주시면 된다고요. 저런 형태는 5-2x -6은 a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 그리고 -5x 플러스 20 이렇게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전개 다 해주시게 되면 이런 모습이 만들어질 거야. 그럼 얘를 풀어주시면 5-6이니까 -1이 되겠죠. x값 구하는 거죠. -2x a 플러스 1입니다. 양변 -2로 나눠줘야 되겠지. 부동의 방을 바뀌면 -2분의 a 플러스 1 이렇게 되어져요.
가운데 부호 두는 거 헷갈리면 아예 올려버리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부호가 좀 덜 헷갈릴 수도 있거든. 그래서 x가 2분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실수할 확률이 좀 줄어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5x 얘가 20 빼기 a가 되겠죠. 따라서 x는 5분의 20 마이너스 a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해가 구해졌어요. 얘와 얘가 자, 해가 없도록이니까 공통범위가 안 생긴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럼 수직선상에서 공통범위가 안 생겨야 돼. 근데 각각의 포지션을 모르는데요. 그러면은 한번 여기서 포지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얘를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그림이 된다는 거야. 이렇게 이런 그림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를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그림이 되겠지. 이런 그림이 되어질 거야. 자, 그게 여기 수직선 위에 올라갔을 때 해가 없어야 되니까 공통범위가 안 생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올라가면 얘는 여기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맞나요? 그래야지 해가 안 생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얘가 이렇게 오는 건 괜찮죠? 여기까지 와도 여전히 겹치는 것은 없습니다. 맞죠? 이렇게 돼야 겹치는 거지. 이렇게 되면 겹치는 건 여전히 없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럼 얘랑 같거나 또는 크거나, 그렇죠? 2분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5분의 20 마이너스 a보다 같거나 커야겠죠. 그래야 문제의 조건을 만족을 하는 거야. 따라서 2분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은 5분의 20 마이너스 a보다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자, 요 부등식만 풀어주면 돼요. 양변에 10 곱해주시면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5가 되겠고요. 얘는 40 마이너스 2a가 되겠죠. 3a가 마이너스 45가 되겠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5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이렇게 되겠어요. 상수 a의 최대값, 그럼 마이너스 15가 되겠죠. 자, 기본문제 14-6번인데 절대값에 대한 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 다 했습니다. 우리는 좀 그래프적인 관점에서 봐서 얘를 했었죠. 그러면 얘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얘의 그래프는 3,0에서 꺾여요. 그리고 기울기가 1짜리,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 이렇게 나올 거야. 그때 1보다 크고 1보다 위에 있고 2보다 아래에 있어야 돼. 여기 1, 여기에 2 이렇게 지나가면 1과 2 사이여야 돼. 그러면 어디냐면 이 부분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1과 2 사이여야 되니까. 그럼 요때의 값만 구해주면 되죠. 자, 기울기가 1짜리예요. 다 둘 다. 그럼 가로 세로 비율이 똑같다는 얘기죠. 여기와 여기 길이가 똑같다는 얘기야. 근데 지금 요 길이가 1이에요 0부터 1까지니까 요 길이도 1이어야 되겠죠. 여기가 얼마냐면 2여야 돼요. 3에서 1만큼 온 거니까 여긴 당연히 4가 돼야 되겠지. 그 다음에 요 길이가 지금 1이죠. 1부터 2까지니까 요 길이도 1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 1이 되겠죠.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되냐면 5가 됩니다. 따라서 얘 부등식을 풀어주면 x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고 그리고 x가 4보다 크고 5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게 되면 요 그래프를 그려주면 돼요. 마이너스 1에서 꺾이고 2에서 꺾여요. 그리고 마이너스 1일 때의 시계값은 3입니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3 나와요. 2 대입해도 3 나오죠. 연결 기울기 2입니다. 기울기 마이너스 2에요. 이렇게. 자, 근데 이 그래프가 5보다 아래에 있어야 된대요. 5가 여기 있겠죠. 기울기가 2란 얘기는 가로 세로의 비율이 1대 2란 얘기야. 근데 여기 세로 길이가 2죠. 3에서 5까지니까. 그럼 가로 길이가 1이어야 되겠지. 그래야 기울기가 2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 2에서 1만큼 가니까 여기는 3이 되겠죠. 똑같이 대칭이니까 여기 0이 되겠죠. 5보다 아래에 있는 곳이니까 여기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요 그래프는 파란색 그래프는 0과 3 사이에 생겼죠. x가 0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셔야 됩니다. 얘는 반드시 이렇게 풀어주셔야 되지. 거기는 해설처럼 풀게 되면 답이 없다. 얘는 언제까지 풀 수도 없고요. 그죠? 자, 기본 문제 14-7번입니다. 텐트 배정하는 문제인데 이거 뭐 바나나 보트에 타기도 하고 사자를 우리에 집어넣기도 하고 뭐 별의별 다 하는 그 문제인데요. 조금만 생각에 그 마음의 문을 열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좀만 생각을 해보자. 자, 텐트가 있어요. 그럼 텐트가 몇 개가 있겠죠. 그러면 텐트가 막 이렇게 있다 치자. 텐트 이렇게 있어서 텐트가 이렇게 더럽게 많아. 몇 개 있는지 몰라. 근데 이게 X개가 있다 치자. 엄청 많아요. 텐트 뭐 막 많이 가면 막 그렇겠죠. 에이, 꼭 이렇게 해도 이렇게 텐트가 막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이렇게 있었어. 총 여기에 지금 들어간 텐트가 요만큼의 이제 텐트가 있다고 했을 때 그 요만큼의 텐트가 지금 몇 개냐면 X개라고 한번 해볼게요. X개가 되어 있는 상황이야. 여기에다가 한 텐트에 몇 명씩 들어가냐면 저기에 있는 거에 의하면 5명씩 들어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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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명 이렇게 하고 12명이 못 들어갔어요. 12명이 이렇게 밖에 나와 있어요. 집에 가면 되죠 얘는.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학생 수가 총 몇 명일까 생각해 보죠. 그럼 학생 수가 5명씩 X개의 텐트에 들어가 있고 12명이 더 있어요. 그럼 이게 학생의 수입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7명씩 배정하면 텐트가 9개가 남아요. 7명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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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9개의 텐트가 비는 거야. 그죠? 그랬을 때 텐트 개수와 학생 수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자 텐트가 9개가 남아요. 이 마지막 텐트에 몇 명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지? 7명이 안 채워져 있을 수도 있잖아요. 9개의 텐트는 그냥 생으로 비어 있는 거고 텐트 9개가 남았으니까 다 들어갔으니까 7명씩 들어가면 텐트 9개가 남으니까 마지막 텐트에는 7명씩 다 들어갔어. 근데 마지막 텐트에는 텐트를 열어봐야 할 수 있겠지. 7명이 들어가 있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마지막 텐트까지도 없앨 거예요. 우리는. 왜냐하면 몇 명 들어가 있는지 알아보려면 텐트를 철거를 해야지 알아볼 수 있잖아. 그러면 여기까지도 다 제거를 할 거야. 여기를 모르니까. 그래서 그럼 7명씩 들어가 있는 텐트가 몇 개니? 라고 했을 때 요만큼이죠. 여기까지. 즉 원래 X개의 텐트인데 우리가 이 마지막 텐트도 철거를 할 거라고. 그러면 X-10개의 텐트가 되겠죠. 7명이 확실하게 들어가 있는 텐트는 X-10개죠. 9개의 텐트 비어 있었고요. 우리가 마지막 텐트에 몇 명 들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마지막 텐트를 치웠거든요. 그러니까 X-10개예요. 즉 학생 수가 7 곱하기 X-10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됐는데 마지막 텐트를 치웠더니 한 명만 덩그러니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7명이 무슨 일이야 이러고서 나올 수도 있겠죠. 이게 무슨 일이요? 이러고서 텐트가 어디 간 거요? 이러고서 나올 수가 있어요. 맞죠? 그죠? 예. 즉 텐트를 철거했을 때 마지막 텐트 철거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인원이 1명에서 7명까지입니다. 즉 여기까지의 인원에다가 1명이 더해지던가 아니면 7명이 더해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1명이 더해지는 경우도 있겠고
또는 여기에 7명이 더해지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얘기야. 이렇게 되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얘는 확실한 학생 수죠. 범위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학생의 수는 어디부터 어디까지냐면 7x-10 플러스 1부터 7에 x-10 플러스 7입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반드시 지금 이거랑 똑같은 생각으로 문제 풀어주셔야 안 헷갈려요. 식이 좀 다를 겁니다. 아마 거의 모든 교재 해설에는 x-9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텐트가 9개가 남으니까 그렇게 접근을 하는데 쌤 말은 그게 아니라 그냥 마지막에 텐트에 몇 명 들어가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마지막 텐트 치워보겠다는 얘기고, 꽉 차 있는데 치웠으니까 7명이 우르르 나와서 무슨 일이야 막 이러면 뭐라 그러면 돼? 미안해 얘들아 이러고서 다시 덮어주면 돼요. 텐트를. 맞습니까? 미안해 얘들아, 니네 7명 있는지 몰랐어. 이렇게 하면 되고, 갑자기 텐트 치웠는데 2명이 나와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 니네 집에 가렴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야. 그지? 니네는 텐트 없어, 니네 집에 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 텐트를 치운다라는 개념으로 꼭 접근을 해주셔야 이 문제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겠고, 따라서 요 부등식만 풀어주시면 되는 거니까 이 부등식을 잘 풀어주시면 됩니다. 연습문제 14-9번입니다. 쇼핑몰에서 티셔츠 한 장이 6,000원인데요. 5만원 이상 구입을 하면 5,000원 할인 쿠폰을 쓸 수도 있고요. 또는 7% 할인 쿠폰을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보자. 내가 티셔츠를 X장 구매한다라고 해볼게요. 6,000원씩 X장을 구매를 해야 돼. 그렇게 해서 요게 이제 티셔츠 가격입니다. 근데 5만원 이상이 되면, 그럼 여기서 5만원 이상이 되려면 최소한 몇 장은 사야 되냐면 9장은 사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X가 9 이상이어야 됩니다. 전제 조건은. 그쵸? 그래야지만 5만원을 넘어갈 수 있어요. 그때 자, 이게 티셔츠를 산 가격인데 여기서 5,000원을 할인 받을 수도 있고, 또는 X에 7%를 할인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럼 7%를 할인 받으려면 7%를 할인하면 몇 퍼센트 가격이 되냐면 93% 가격이 되는 거예요. 원래 가격에 7% 빼니까 93% 가격이니까 93%는 0.93배가 되어집니다. 즉 여기에 0.93만큼이 곱해졌을 때 이게 더 유리하다고 했으니까 요거의 가격이 얘보다 싸야 되겠지. 그러면은 식을 다 세웠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양변에 요 공 3개가 되게 0이 너무 나대고 있으니까 양변을 1000으로 이렇게 나눠 주실 거예요. 그럼 6x 마이너스 5는 6x 곱하기 0.93 이렇게 되어지겠죠. 그러면은 얘를 풀어주시면 얘가 넘어갈 수 있죠. 계산을 하셔도 돼요. 계산을 안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 0.93에 6의 x거든. 6x야. 여기는 그냥 6x야.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그럼 얘가 일로 넘어가고 마이너스 5가 일로 넘어오면 5 이렇게 돼야 되거든. 그럼 얘가 넘어가면 얘는 1에 6x잖아. 그럼 둘이 빼면 0.07에 6x인 거야. 그래서 0.07 곱하기 6을 해주시면 0.42x는 5 이렇게 되겠고, 따라서 x는 0.42분의 5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42분의 500이죠. 그럼 적당히 약분해 주시면 21분의 250이 되겠고, 더 이상 약분은 불가능하네. 그러면 나눠보면 1하고 1점 몇이네요. 그럼 11점 몇이라고 볼 수 있겠네. 그러니까 x는 12가 되겠죠.
그래서 몇 장이 되냐면 12장부터가 되겠습니다. 12장부터. 그래서 12장부터는 7%를 할인 받는 게 더 유리해요. 그럼 확인 한번 해보자. 12장을 샀어요. 그럼 72,000원어치 산 거죠. 여기서 5,000원을 할인 받으면 67,000원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7%를 할인 받으면 7%면 얼마지? 10%, 1%, 7이니까 1%가 720이니까 7%면은 5,400원을 할인 받는 거지. 5,400원 할인 받으니까 66,600원이 된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 그러네, 7% 할인 받는 게 더 유리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뭔 소린지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뭐 그렇게 살다가 죽어도 되고, 아니면 네 그냥 그렇게 살다 죽는 거지 뭐, 그죠? 네. 그렇게 살다 죽어도 되고, 아니면 네, 그냥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뭐 계산을 그냥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얘 빼고, 여기가 지금 6x였죠. 그리고 얘를 그냥 계산을 해주는 거지. 0.93 곱하기 6x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0.93 곱하기 6을 하게 되면 얼마가 되냐면 6, 38에 5.58이 되죠. 맞죠? 예, 5.58x 이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맞나? 나 아까 계산 잘못한 거야? 5.58x면 0. 맞구나. 0.42x가 5 이렇게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똑같이 나오죠. 얘랑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주셔도 돼요. 자, 15챕터 2차 부등식과 연립 2차 부등식인데 뭐 내용 같습니다. 인수분해 가능하죠. 3a 마이너스 이렇게 붙으면 돼요. 그러니까 x-3에 x-a가 0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x가 3보다 크고 a보다 작을 수도 있고요. x가 a보다 크고 3보다 작을 수도 있겠죠. a에 대한 게 값이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가 다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맞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양변을 a로 나눌 건데요. a가 양수인 상황과 a가 음수인 상황으로 나눠지겠죠. a가 양수라면 양변 나눠주면 2x 플러스 3은 이렇게 되어지겠고요. a가 음수면 음수로 나누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는 게 원칙이니까 이렇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이 각각의 경우의 수를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얘는 인수분해가 지금 안 되어지고요. 판별식을 해봤더니 판별식이 0보다 작습니다. 자, 지금 여기부터 조금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 얘는 이름이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입니다. 선 이렇게 되어지겠죠. 그리고 얘의 이름은 X축입니다. 근데 얘의 판별식이 0보다 작습니다.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는 얘기는 X축과 안 만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 X축과 안 만나려면 이런 모습이 돼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X축보다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 얘의 뜻이 있어요. 위에 있다는 뜻이죠. 즉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 X축보다 위에 있는 게 언제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훈련을 좀 잘 하셔야 잘 읽혀집니다. 언제? 그럼 보니까 그림을 그려놓고 봤어요. 근데 판별식이 0보다 작아서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나니까 맨날 0보다 위에 있죠. 맨날 X축보다 위에 있죠. 항상 X축보다 위에 있죠.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때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얘는 답을 낼 때 모든 실수 x 이렇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위에 있어요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겠지. 그러면은 얘는 해가 있다 없다? 없다.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 x축보다 아래에 있니? 없어요. 맞죠? x축보다 아래쪽에는 그 그래프가 나오지 않는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거 보시게 되면요, 이 세 번째 게 엄청 중요해 보이긴 하네. 자, 얘가 얘보다 위에 있는 거야. 얘는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고 축이 1이고 1 대입하면 0 나오고, 그럼 0이 나오니까 0이 x축이야. 이렇게 된 그래프야. 근데 얘가 a보다 위에 있는 쪽을 물어봤어. 그러면 여기에서 a가 어딨냐에 따라 달라지겠지. a가 0보다 크면 여기 부분이 되는 거죠. a보다 위에 있는 곳은 이 부분이 되는 거고, a가 만약에 0이라면 위쪽에 있는 부분은 여기 빼고 다 되는 거죠. 이렇게 a가 만약에 음수라면 항상 위에 있는 거죠. a보다는. 그렇죠? 됐습니까? 그죠? 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기본 문제 15-2번인데 얘의 해가 이렇게 나왔대요. 그러면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 x축보다 위쪽에 있는 영역이 그렇게 나왔대. 그러니까 이런 얘기거든. 이렇게 2x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가 있었는데 x축이 이렇게 지나갔고 x축보다 위쪽에 있는 부분이 여기랑 여기인데 그때의 해가 3보다 작거나 같은 쪽, 5보다 크거나 같은 쪽이라고 보여준대. 그럼 여기가 3이랑 5죠. 그러면 너의 두 근이 3과 5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자, 그러면 여기에서 3과 5가 얘의 근이라는 얘기니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합이 8이고 곱이 15니까 a가 마이너스 16이고 b는 30이 되어야 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원리로 얘의 해가 이렇게 나왔어요 라는 얘긴데, 여기서는 얘가 문제는 뭐냐면 얘가 아래로 볼록한지 위로 볼록한지 모른다라는 것. 왜냐하면 여기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럼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생기겠네. 아래로 볼록할 수도 있고 위로 볼록할 수도 있어. 이렇게 2는 이항을 할게요. 누구의 그래프를 그린 거냐면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지금 여기서 이 그래프들이 녹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그래프인데 얘가 축보다 위에 있는 쪽이 여기래요. 자, 그러면 축보다 위에 있는 쪽을 봤더니 얘는 여기와 여기고 얘는 여기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얘는 얘보다 작거나 얘보다 크거나고요. 얘는 여기부터 여기까지죠. 근데 여기 해의 상태가 여기부터 여기까지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는 될 수가 없다 라는 얘기가 되고요. 따라서 여기가 1 마이너스 루트 2고 여기가 1 플러스 루트 2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 아니기 때문에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기 때문에 여기서 A의 값은 음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A 값은 음수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가 결국은 두 근이죠. 누구의 두 근이냐면 얘의 두 근이죠. 그럼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합이 2고요.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근과 계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고요. 두 근의 곱은 a분의 a제곱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풀어주면 a제곱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a가 되니까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는 0이 되겠고요. 따라서 a의 값은 마이너스 2 또는 1이 되어집니다. 근데 a가 음수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1은 배제, a가 마이너스 2여야 합니다. 그럼 a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되죠. 그럼 b 값이 4가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a 값과 b 값을 모두 구하였습니다. 세 번째 건데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다. 얘의 해가 이렇게 나왔대요. 자, 그러면 다시 그 생각 과정을 어떻게 가져갈 수가 있냐면 얘는 아래로 볼록한지 위로 볼록한지 역시 모릅니다. A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됐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축이 있어요. 축이 이렇게 있을 때 축보다 아래쪽에 있대요. 포물선에. 거기를 의미한대요. 포물선 중에서 축보다 아래에 있는 쪽을 의미한대요. 그럼 아래에 있는 쪽은 여기입니다. 아래에 있는 쪽은 여기입니다. 그때 얘의 해가 이렇게 나왔대요. 그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5면 여기선 해가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이 그림은 또 적절치가 못하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5여야 1보다 작고 5보다 큰 쪽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모습이 돼야 되니까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 됐네. 그럼 A는 당연히 무슨 수가 될 수밖에 없냐면 음수이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 요 1과 여기에 5가 두 근이니까 근과 계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합은 6이 되고요. 두 근의 곱은 5가 됩니다. 근과 계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합곱에 대해서 보면 마이너스 a분의 b가 6이고요. 곱이니까 a분의 c입니다. 그럼 한 문자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b는 마이너스 6a입니다. 여기서 c는 5a입니다. 그럼 이제 b 대신에 c 대신에 얘를 각각 쓸 수 있겠죠. 그럼 여기다가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5a의 x의 제곱 여기다 각각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11a니까 마이너스 10a가 되겠네. 10a의 x 여기는 a랑 다 더하는 거니까 0이 되겠네요.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럼 양변 마이너스 5로 나눠주시면 부동호의 방향이 바뀌고요. 그 다음 양변을 a로 나눠주는데 a가 음수입니다. 양변 a로 나눠주면 부동호의 방향이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그럼 얘의 해만 구하면 돼요. 그럼 얘의 해는 x에 x 플러스 2에 이렇게 되어지니까 x가 0보다 작거나 같고 x가 아니죠.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그림을 그렸을 때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2랑 0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근데 축보다 위쪽을 물어봤어요. 여기 위쪽이라고 되어 있죠. 위라고 써 있죠. 축보다 위쪽이니까 만나는 곳 포함해 등호 붙었으니까 색칠해 준 거야. 얘네는 등호가 없으니까 구멍 뚫린 거 있는 거고 위에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은 쪽, 0보다 크거나 같은 쪽, 이렇게 해가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렇게 풀면은 이렇게 푸는 게 원래 이제 정상적인 이제 풀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 정상과 비정상을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실질적으로 두 가지를 다 취해야 돼요. 여기선 한 가지만 가져갈 수는 없는 노릇이어서. 자, 그래서 이 부등식의 해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부등식이 나와 있을 때 a의 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이렇게 만들어 줬어. 근데 여긴 대전제를 하나 붙일게요. 알파보다 베타가 크다, 이렇게 대전제를 붙일 거예요. 지금부터 진행하는 모든 알파 베타의 관계는 요걸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얘를 인수분해를 하겠죠. 그럼 a의 얘가 인수분해 되어지기를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되어질 거야. 그럼 이때의 해는 x가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상태에서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면 얘를 인수분해했을 때 이런 모습이 되어진다면 이때는 해가 알파보다 작고 베타보다 큽니다. 등호가 있으면 똑같이 등호 붙여주시면 돼요. 만약에 여기 등호 있으면 여기에도 등호가 붙고요. 여기에 등호 있으면 여기에도 등호가 다 붙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가 큰 수고 얘가 작은 수죠. 그래서 아마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뭐 큰, 크, 작작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큰, 크, 작작 뭐 이런 그렇게 얘기하나? 뭐라고 얘기해요? 큰, 크, 작작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경우에 얘기하는 거거든요. 큰 거보단 크고 작은 거보단 작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해가. 그리고 여기서는 사이 값이 나오게 되고 사이 범위가 나오게 되고 그 사이의 범위가 나오게 되고 이런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두 수 알파랑 베타 중에서 큰 거보단 크고 작은 거보단 작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요거의 해를 구할 수가 있어. 이런 얘기가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걸 풀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이 범위가 돼요. 누구랑 누구냐면 여기서 근이 3과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1과 3 사이가 되는 거고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는 0보다 큽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근이 4랑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럼 사이 범위가 아니야. 큰 거보단 크고 작은 거보단 작아요. 이렇게 근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부등식의 해의 범위를 구할 때는 그리고 여기에 등호가 있으면 등호를 붙여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해결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내가 나온 저 근 두 개 중에서 큰 거보다는 크게 써주면 되고 작은 거보다는 작게 써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4와 마이너스 1을 비교해보면 4가 더 크니까 4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1이 작으니까 마이너스 1보다는 작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뭐 이것도 알고 계시면 좋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근데 머릿속에 좀 그림하고 공존하는 상황이 되어야지만 이 부등식은 차후에도 어렵지 않게 해결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기본 문제 15-3번입니다. 얘를 만족하는 정수 n값을 가우스 기호가 나와 있는데 가우스는 요거 인수분해 그대로 해주시면 돼요. 가우스 x 1, 2,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얘는 가우스 x 마이너스 1에 가우스 x 마이너스 2는 0이 됩니다. 따라서 얘가 0이던가 얘가 0이어야 되니까 가우스 x가 1이던가 가우스 x가 2여야 되겠죠. 그러면 이때 근데 가우스 x 자 x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입니다. x의 정수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x의 정수 부분이 1이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x는 1점 몇이라는 수예요. 따라서 그 x는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은 어떤 수라는 얘기가 됩니다. x의 정수 부분이 2가 나왔다는 얘기는 정수 부분을 뜻해요. 선생님은 여기서
x가 무슨 뭐 x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선생님 가우스를 정의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수 부분이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수 부분임을 꼭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가 그럼 얼마가 되냐면 2점 몇이어야 정수 부분이 2가 되는 거거든. 그럼 x가 2점 몇이라는 얘기는 x의 범위가 2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겠지. 그래서 얘 또는 얘가 되어지니까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건데 얘도 인수분해 되죠. 2, 1, 4, 1,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붙어요. 그러면은 2 가우스 x 마이너스 1 레 가우스 x 마이너스 4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가우스 x는 자 지금 해가 2분의 1과 4가 나오죠. 2분의 1과 4가 나오게 되니까 사이가 되겠죠. 얘가 2분의 1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풀어주시게 되면 가우스 x가 4보다 작고 2분의 1보다 크니까 어차피 가우스 x는 정수란 말이야. 그러니까는 x가 시작하는 거는 뭐 1부터 시작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우스 x는 어차피 정수예요. 이 값 자체가 무슨 수를 뜻한다? 정수를 뜻해요. 그러니까 가우스 x가 1일 수도 있고요. 가우스 x가 2일 수도 있고요. 가우스 x가 3일 수도 있죠. 그러면 이때의 x의 범위는 1보다 크고 2보다 작고요. 이때의 x의 범위는 2보다 크고 3보다 작고요. 이때의 x의 범위는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아요. 그래서 이 범위를 총체적으로 다 합쳐주면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답을 낼 수 있다는 얘기가 돼. 자, 기본 문제 15-4번인데 얘의 그래프를 이용하여 다음 2차 부등식을 푸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얘는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에요. 자, 이제 그림만 그리면 됩니다.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고 축이 마이너스 2로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2 대입하면 구가 나오게 되겠죠. 자, 이 그림입니다. 얘가 지금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를 그린 거예요. 그럼 여기에 x축이 이렇게 지나가겠죠. x축이. 그럼 여기랑 여기가 근이죠. 그럼 근을 구해보면 마이너스 5랑 1이 되어지겠죠. 자, 이렇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그림이 끝났어요. 얘가 네 문제니까 네 문제를 한 번에 깔끔하게 풀고 마무리를 합시다. 자, 이 정도만 갖다 놔볼까요? 네. 자리가 모자라네. 그러면은 좀 사이즈를 좀 줄여 가볼게요. 이왕이면은 그냥 한 호흡에 다 하는 게 나으니까 사이즈 좀 줄여서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자, 요 그래프에서 x축보다 아래에 있거나 만나는 부분을 얘기해 달래. 그러면 만나는 부분은 여기고 아래에 있는 부분은 여기죠. 그럼 해가 뭐냐면 x가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고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두 번째 거에서는 2번에서는 5보다 위에 있는 쪽이래. 그럼 5가 여기 지나갔겠죠. 9가 얘니까 여기 있으니까 5가 이쯤 지나갔을 거야. 그럼 5보다 위쪽이니까 여기가 되겠죠. 여기 맞죠? 5보다 위쪽이니까 여기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기를만 구해주시면 되네. 그랬더니 여기에서 요거 해 구해주시면 돼요. 넘어가면 사라지지. 그러니까 x가 0하고 마이너스 4가 돼요. 0하고 마이너스 4가 돼요.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4부터 0까지가 되는 거야. 그 다음 세 번째는 9보다 아래에 있는 곳이래요. 이 포물선에 9보다 아래에 있는 곳. 9가 여기 있거든요. 아래에 있는 거니까 여기는 아래에 있는 게 아니야. 요 포인트는 요 포인트만 딱 빠지는 거예요. 요 포인트는 9랑 같아진 포인트예요. 9보다 아래에 있는 포인트가 아니라 여기 포인트는 그럼 딱 얘만 빠져야 되겠죠. x가 얼마일 때만 빠져야 되냐면 마이너스 1일 때만 딱 빠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랑 여기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쪽과 x가 마이너스 2보다 큰 쪽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10보다 위래요. 9가 여기 있잖아. 그럼 10은 이쯤 지나가겠네. 그럼 10보다 위쪽엔 그래프가 없죠. 그래프가 없어요. 10보다 위쪽에는. 그러니까 얘는 뭐가 없다? 해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기본 문제 15-5번입니다. 시계값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항상 양수가 되도록 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이 식의 값이니까 이 식이 항상 이렇게 양수가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야. 0보다 커져야 된다 이 얘기죠. 그리고 여기서 모든 실수 x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얘는 저 수학의 언어는 항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 뜻이 갖고 있는 게 항상이 되는 거고, 즉 항상 양수가 돼야 돼. 0보다 커져야 된다는 얘기야 얘가. 그럼 얘는 x에 대한 지금 몇 차식이냐면 2차식이죠. 그러면 얘는 우리가 이 식을 읽을 때 포물선이라고 읽어주죠. 포물선인데 위로 볼록한지 아래로 볼록한지를 모르는 포물선인데, 그게 얘가 x축이죠. x축보다 어디 있어야 된다? 위에 있어야 돼요. 언제? 항상.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해석된 단어를 모두 다 조합을 하게 되면요, 위로 볼록한지 아래로 볼록한지 모르는 포물선이 항상 x축보다 위에 존재해야 된다. 위에. 항상 그렇게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어느 때나 상관없이 그렇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한번 그 상황을, 이 상황을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면 이렇게 항상 위에 있을 수가 있어. 근데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 x축보다 항상 위에 있을 수는 없어. 왜냐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아래에 있을 때도 존재하잖아. 아래에 있는 부분도 존재를 하니까 항상 위에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겠지.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 여기서 끝나지를 않는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배제되고, 그럼 결국은 결정이 하나가 된 거야. 아,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어야 돼. 그러기 위해선 x제곱의 개수가,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여야 되겠지. 그러니까 m 플러스 2가 양수여야 하는 거야. 그래서 m 값이 마이너스 2보다 큽니다. 이렇게 첫 번째 조건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 그림은 축과 만나지 않아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겠죠. 만나지 않으면 0보다 작은 거지, 판별식이.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 가 0보다 작아야 돼. 양면 4로 나눠주면 4가 되겠죠. 그럼 얘는 인수분해가 다시 되지. m 플러스 2로 묶어주면 m 마이너스 2가 되고 이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m 값이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렇게 되어지겠죠. 여기까지. 그래서 얘와의 공통범위를 추려주면 얘가 되죠. 그래서 m 값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아야 돼. 근데 문제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풀면 틀려요. 답이 틀려. 자, 여기에서 다음 식의 값이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이렇게 된 거랑 얘는 다른 거야. 다음 식의 값이 라고 하는 거랑 문제가 다음 2차 식의 값이 이렇게 준 거랑 달라. 지금 이 표현과 이 표현은 다른 거야. 그러니까 같은 표현이 아닌 거야. 다음 2차 식의 값이 하면은 이건 답이 인정이 돼요. 맞아요. 근데 다음 식의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건 틀려. 왜? 다음 식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건 이게 2차 식이란 보장이 없는 거야. 그러면 포물선이란 보장도 없다는 거야. 즉 포물선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면 포물선이 아니려면은 얘가 없어지면 포물선이 아닌 거잖아. 즉 얘가 몇이 된다면, 0이 된다면 포물선이 더 이상 아닌 거거든. 그러면 m이 몇인 경우, 마이너스 2인 경우에 성립하는지 성립 여부를 따져줘야 돼. 그럼 m이 마이너스 2면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건 성립하는 거지, 그치? 맞습니까? 그죠? 4는 0보다 항상 크잖아. 항상 크잖아, 그죠? 그러니까 m이 마이너스 2도 인정이야. 그래서 얘가 등호가 여기에 마이너스 2도 됩니다 해서 붙여줘야지 맞아요.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네. 기본 문제 15-6번인데 얘와 얘에 대해서인데요. 이거 1번은 안 할 거야. 1번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굳이 할 필요 없고 2번을 풀어볼 건데 포물선이 직선보다 항상 위쪽에 있어. 그러면 얘는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야.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 x 플러스 1이라는 직선보다 항상 위에 있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x제곱 플러스 m-2x 플러스 m제곱이 0보다 커져야 돼요. 그럼 여기서 언어가 바뀌게 되거든요.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원래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 x 플러스 1이라는 플러스 1이라는 직선보다 항상 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얘는 근데 이항을 해줌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항을 해줌으로써 벌어지는 일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지금 얘는 해석이 바뀌겠죠?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 x축보다 항상 위에 있어요로 바뀌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단지 이항만 한 건데 해석이 좀 달라지는 거지. 그래서 x축보다 항상 위에 있도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립한 것의 결과물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그럼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니까 얘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 x축보다 항상 위에 있으려면 이런 그림이 돼야 되고, 그럼 이 그림은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는 얘기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뭐 0보다 작다라는 얘기가 될 거야. 그럼 이게 다죠.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따라서 마이너스 3m제곱 마이너스 4m 더하기 4가 0보다 작아요. 그러면 3m의 제곱 더하기 4m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아지니까 3, 1, 2, 2 마이너스 이렇게 붙어주면 돼요. 그래서 m값이 이거 부등호방 안 바뀌었네. 미안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m값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m값은 3분의 2보다 커야 합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자, 기본 문제 15-7번인데 공통범위 찾는 겁니다. 수직성 활용해 주시면 되고요. 얘는 x-4에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고요. 얘는 x-4에 x 플러스 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어질 거야. 그럼 여기에서의 해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거나 x가 4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고요. 여기서의 해는 x가 마 3보다는 크거나 같고 4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의 공통범위를 만들어 주시려면 수직선만 그려주시면 된다는 거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4 이렇게 되겠고요. 파란 색깔은 그림을 그렸을 때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거야. 그 다음에 빨간 색깔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죠.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자, 여기에서 겹치는 범위를 찾는 거거든. 그럼 겹치는 범위면은 여기죠. 빨간색, 파란색 겹치는 범위. 여기 인정되고요. 요것도 인정되죠. 그죠? 딱 4도 인정이 되지. 그러니까 x가 마3보다 크거나 같고 마1보다 작거나 같은 것도 인정. 그리고 x가 4일 때도 인정이라는 얘기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인수분해는 생략을 할게요. 이런 기본식 같은 경우에 솔직히 인수분해 뭐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얘는 x가 1보다 작거나 같고 x가 6보다 크거나 같을 테고요. 얘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마이너스 2보다 작고 x가 5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지겠죠. 이렇게. 그래서 그럼 얘네들의 공통범위를 찾아주면 돼. 하나는 색깔을 좀 바꿀게. 하나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걸 바꿔주면 여기에서 나타내주면 마이너스 2, 1, 5, 6 이렇게 되어지고요. 파란 색깔은 1보다 작거나 같고 6보다는 크거나 같아요. 빨간 색깔은 마이너스 2보다 작고요. 5보다는 큽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빨간색, 파란색이 겹치는 곳이 여기죠. 그리고 여기죠. 그러면은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고 x가 6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지. 기본 문제 15-8번인데 다음 부등식을 푸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얘 풀어주고 얘 풀어줘야 되는데 절대값 나눠서 풀면 되죠.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x가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에 3x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이때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이 됩니다. 위에 정리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5x가 0보다 크다. 따라서 x는 0보다 작거나 x가 5보다 커야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결론까지 냅시다. 이렇게 됐다면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는 전제가 깔린 상태에서 이렇게 됐으니까 얘는 안 돼요. 공통범위 찾아줘야 돼. 그러니까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자, 수직선 그려주자. 0, 5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x가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전제가 깔렸어. 그러면은 겹치는 부분이 지금 여기가 되겠죠. 즉 여기서의 해는 x가 5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지. 그 다음 여기를 보게 되면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되어지니까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고 x가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나왔는데 이 전제가 깔려 있어요. 다시 공통범위 찾아줘야 됩니다. x가 마3보다 작고 2보다 큰데 x가 1보다 작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여기가 되겠죠.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아야 돼요. 그러면은 해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너도 되고 너도 되고. 그래서 x가 5보다 크거나 또는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으면 됩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지. 이 두 번째 건데 두 번째 건 좀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문제입니다. fx가 식 전체의 절대값이 딱 들어와 있을 때 이때 그림 그리는 방법에 대한 건데 fx를 그린 후에 어떻게 하는 거냐면 x축에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을 위로 올리는 겁니다. 대칭 이동해서. 그래서 물론 앞에 부분 강의 내용을 복습을 잘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확실히 다 이제 외우고 넘어가는 게 이제 중요할 텐데 그래야 이제 문제 풀 때 활용을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얘는 그래프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관찰할 수 있는 그러한 식이 돼요, 사실은. 여기 얘를 그릴 수 있거든. 얘를 그린 다음에 전체의 절대값이 잡혀 있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부분을 위로 올려줌으로써 풀어줄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이걸 배웠으니까 이제 이러한 수학 언어가 나왔으니까 한번 해보자는 얘기야. 꼭 이렇게 풀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이었을 거고요. 해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8인데 해를 구할 수가 없네 얘는. 그치?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여기가 이제 3이 되겠지 축이. 그럼 3일 때 얼마인가를 대입을 해보면 3 대입하면 9에 마이너스 9에 마이너스 17이네. 여기가 마이너스 17이야. 얘를 갖다 대칭 이동을 했으니까 이렇게 되면서 여기가 몇이 되냐면 17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 8보다 아래잖아. 그럼 8이 이렇게 지나갔겠죠. 17이 저기니까 8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이니까 얘는 이제 삭제예요. 여기는 그치? 8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얘기야. 해의 범위가 8보다 아래쪽엔 그래프가 저거밖에 없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림의 상황상으로는 이런 거고 실제로 풀 땐 이렇게 할 필요는 없죠. 그냥 두 개로 나눠서 푸시면 됩니다.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8에 8 요걸 절대값을 풀어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8이 8보다 작거나 마이너스 8보다 큽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절대값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묶어서 풀고 이렇게 두 개 묶어서 풀어주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요거 풀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6x가 0보다 크다. 요거 하나랑요. 그 다음 요거 풀어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6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럼 얘는 x가 0보다 작거나 x가 6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얘는 x가 인수분해 하는 거예요. 지금 다. 오케이? x가 마이너스 2부터 8까지 이렇게 되어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럼 얘네들의 공통 범위를 찾아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 0, 6, 8 이렇게 나와 있고요. 0보다 작고요. 6보다 크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2와 8 사이, 마이너스 2와 8 사이 이렇게 되니까 겹치는 부분이 여기와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0보다 작거나 또는 x가 6보다 크고 8보다 작으면 됩니다. 이렇게 돼서 그럼 이제 나온 거야. 여기가 마이너스 2였나 봐. 여기가 0이었나 봐. 여기가 6이었고 여기가 8이었나 봐.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얘기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쌤은 그 수학 공부를 하는 입장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수학 공부를 한다라는 입장에서는 요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이건 풀이야. 풀이. 좀 더 간단하게 여기는 풀이를 한 거고요. 여기는 오케이. 그래서 이건 풀이를 해준 거고, 요게 이제 좀 중요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 문제 15-9번인데요. 하나하나 풀어봅시다. 지금 여기에 해는요, 이 친구의 해는 x가 0보다 크고 4보다 작은 거죠. 얘는 이제 해를 구해봐야 되겠지. 그럼 x-1의 절대값이 x-1의 절대값이 지금 a보다 큰 상황이거든. 그러면은 x-1이 마이너스 a보다 작거나 x-1이 a보다 커야 돼요. 이렇게. 요렇거나 또는 요렇게 풀리는 거야. 그러면 x가 마이너스 a 플러스 1보다 작거나 x가 a 플러스 1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부등호의 모습이, 수직선상에서의 모습이 요런 모습으로 한 세트가 되겠지.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요 부분은 이렇게 나온 요 해 있잖아요. 저 친구는 0부터 4까지 고정되어 있어요. 이건 a 값을 모르니까 우리가 감히 그릴 수가 없고, 그래서 0부터 4까지 빨간 색깔은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근데 얘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는데 얘를 갖다가 여기다 갖다 놨을 때 해가 저렇게 나온대. 3부터 b까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3부터 b까지가 안 나오거든요. 그죠? 어떤 식으로 돼야 될까 했더니 이렇게 되면 되겠죠. 겹치는 부분이 사이 범위가 나와야 되거든. 지금 얘기가. 그렇죠? 다시. 만약에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여기에서 얘를 갖다가 놨을 때 얘가 이렇게 되면 겹치는 부분이 이렇게 생기잖아. 그러니까 해가 이렇게 나올 수가 없겠지. 인정? 그죠? 네. 겹치는 부분이 만약에 이렇게 되면 겹치는 부분이 여기가 되잖아. 그럼 해가 요 모습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많은 경우의 수 중에서 하필이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인 거거든. 그치?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되면 되겠지. 그러면 겹치는 부분이 여기가 되면서 해가 3부터 누구까지다 라고 했을 때 네가 몇이면 된다? 3이면 되고 네가 4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A가 2가 되는 거죠. 그리고 B가 4가 되는 이런 모습이 됩니다. 자, 2번인데 얘는 인수분해 해주면 X가 2부터 8까지가 되겠네.
그래서 2부터 8까지 이렇게 되어질 거야. 얘도 인수분해 되죠. 그럼 얘 인수분해 해주시면 x-a에 x 플러스 a, x-a에 x 플러스 2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두 가지 경우가 나오겠지. x가 a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a보다 작거나 이 둘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그림이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 a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2보다 크고 a보다 작은 요 둘 중에 그림이 하나가 되겠고요. 얘는 어딘지 몰라요. A 때문에 우리가 이제 특정할 수가 없죠. 근데 하나 확실한 건 2부터 8까지는 고정이야. 그래서 파란 색깔이 이런 식의 모습을 갖게 될 것이고 그때 겹치는 부분이 얘랑 이 빨간색과 파란색이 겹치는 부분이 이런 모습이 돼야 돼. 그러면 얘를 갖다 보면 자, 이 경우에 얘가 이렇게 들어오겠죠. 마이너스 2는 2보다 무조건 왼쪽에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되면 저 해가 나올 수가 없죠. 겹치는 게 안 생기겠지.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는 된다고 볼 수가 없지. 얘는 성립이 안 되겠지. 그러면 얘는 성립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랬을 때 이런 식의 모습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겹치는 부분이 생기는 거지. 근데 그렇다고 얘가 이렇게 될 수는 없어. 마이너스 2가 2보다 오른쪽에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얘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이때 겹치는 부분이 여기가 되는데 그 해가 얘다 이거지. 그러면은 아, A가 5가 돼야 되고 B가 2가 돼야 되는구나.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부등식 얘를 만족하는 요것도 인수분해가 되죠. 4AA 이렇게. 그리고 양수 A다 이렇게 줬거든요. 그러니까 쟤는 인수분해 되기를 x-4a에 x-a가 0보다 작은 거니까 x가 a보다 크고 4a보다 작을 수도 있고 x가 4a보다 크고 a보다 작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를 때 얘기지. 그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말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안 되겠죠. 그죠? a가 4a보다 오른쪽에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얘는 안 돼요. 그래서 특히 여기서 양수이라고 줬으니까. 그래서 요런 범위가 될 거야. 그러면은 얘를 만족하는 모든 x가 얘를 만족을 한대요. 그럼 여기 자 얘를 만족하는 모든 x는 a부터 4a까지야. 이제 요거의 해를 구할 수 있겠죠? 얘는 해 구해주면 x가 4보다 작거나 5보다 커야 되고요. 얘를 풀어주시게 되면 이 친구를 풀어주시게 되면 x가 2보다 작거나 같거나 x가 5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럼 얘네들의 공통범위를 구해줘야 되겠죠. 얘네들의 공통범위. 그러면 수직선상에서 2, 4, 5인데요. 초록 색깔은 4보다 작고 5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보라 색깔은 2보다 작거나 같고 그 다음 5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렇게 나오는 범위라는 거지. 이렇게 됐을 때 겹치는 부분은 당연히 여기와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x가 2보다 작거나 같고 x가 5보다 크다. 여기가 이제 겹치는 범위야. 이제 요가 해가 나온 거죠. 쓱 잡아주시면 2보다 작거나 같고 5보다는 큽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항상 얘를 만족한대. 이 파란 색깔이 보라색을 항상 만족시킨대. 이렇게 되면 파란색이 보라색을 만족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 거야. 겹치는 부분은 만족하는 거겠지만 겹치지 않는 부분은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거든. 동의하실까요? 그죠? 네. 이렇게 돼야 파란색 안에 들어있는 게 싹 다 보라색 안에 들어가는 거지. 그죠? 또는 이렇게 돼야 파란색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게 보라색 안에 싹 다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오케이, 됐죠? 네. 그래서 이렇거나 이렇거나 이래야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되면 4a가 2보다 작은 경우가 되겠고, 이런 경우에는 a가 5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가 되겠지. 이렇게 돼도 상관없거든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a가 5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a가 5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4a가 2보다 작거나 같으면 예, 돼요. 그죠? 그래서 4a가 2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도 있겠죠. a가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도 있는데, 여기선 양수 a라고 했으니까 0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거나 a가 5보다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네. 기본 문제 15-11번인데 방금 10번 문제와 똑같습니다. 얘를 만족하는 실수 x는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거든요. 얘도 인수분해 되거든. a-2 a 플러스 2 안되네, 인수분해. 그죠? 망이네, 망. 그죠? 얘를 만족을 한대. 얘의 해의 범위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얘가 여기 해 범위 안에 이렇게 들어가 줘야 된다,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쏙 들어가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은 얘를 갖다 그려보면, 얘는 해의 범위가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범위가 이렇게 될 거예요. 추론이야, 추론.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아래쪽에 있는 거거든, 해라고 봤을 때. 그죠? 근데 같아도 괜찮으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있어. 근데 요 범위가 요 범위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0이 여기 있고 2가 여기 있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있어야 요 범위가 요 범위 안에 들어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0부터 2 사이에 있는 건 무조건 알파부터 베타 사이에 있잖아. 그러니까 저 위에 있는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건 무조건 얘의 부등식을 만족한다 볼 수 있는 거지. 근데 실제로 저 점을 구할 수 없어서 그냥 알파 베타로 놓은 것 뿐인 거고. 그쵸? 그러면은 이때 두 근의 부호가 어때지냐면 달라져요. 왜냐면 0이 여기 있기 때문에 두 근의 부호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네. 부호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두 근의 부호가 다를 때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두 근의 합, 곱, 그리고 판별식. 그죠? 근데 합은 볼 필요가 없어. 알파 베타 더해서 양수인지 몰라. 베타는 양수인데 알파는 음수니까 더해서 양수가 될지 음수가 될지 몰라요. 곱은 볼 수 있죠. 곱은 확실히 음수여야 돼요.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니까. 그래서 얘는 확실히 음수여야 돼. 이렇게.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게 같아져도 상관은 없거든. 0이어도 괜찮긴 하지, 얘가. 그래도 어차피 들어가. 그러니까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여도 상관은 없어. 어차피 요 범위는 알파 베타 사이에 들어가게 돼 있으니까, 포함이 되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포함 관계를 따져주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곱은 이렇게 되겠고, 판별식은 무조건 0보다 크죠. 사실 볼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무조건 0보다 커져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보면 되죠.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시면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 한 근이 2보다 커야 되잖아. 크거나 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를 집어넣었을 때도 음수가 돼야지. 0 집어넣었을 때도 음수가 되지만 2 집어넣었을 때도 음수가 돼야죠. 그래서 2 대입하면 4-2a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4,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져야 되죠. 그래야 베타가 2보다 크다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얘랑 얘랑은 사라지게 되겠고, 따라서 a제곱 마이너스 2a가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a는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공통범위를 따져주게 되면 a는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낼 수 있다. 자, 연습문제 15-3번인데요. 연립되어, 자, 여기가 두 도형의 교점의 x좌표입니다. 여기 알파 베타가. 그럼 연립한 방정식의 해죠. 그러니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mx 플러스 n의 해가 알파랑 베타인 거야. 맞죠? 일단 이게 이 문제의 첫 번째 저기가 돼요. 그러면 ax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mx 플러스 c 마이너스 n은 0의 해가 알파와 베타인 거야. 이걸 이제 인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항에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알파와 베타가 이제 해가 되는 거지. 그죠? 이 관계 이해되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요것만 볼 거야. 얘만. 얘를 봤더니 아, 얘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mx 플러스 n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포물선이 직선보다 위에 있을 때가 언제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 포물선이 직선보다 위에 있을 때는 요때죠. 요때죠. 포물선이 직선보다 위에 있는 게 여기죠. 여긴 포물선이 직선보다 아래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x가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을 때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여기는 연습 문제는 다 풀어보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연습 문제는 15챕터에 있는 연습 문제는 빼놓지 않고 다 풀어보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안 풀어드린 것도 싹 다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안 되시는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지. 그치? 네. 그래서 이제 15챕터 수학상이 끝났네요. 그래서 수학상 마지막 챕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